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소외주들이 올라오는데요. 대표적인 국민주라고 불렸던 대표적인 소외주였던 네이버, 카카오. 주가도 올라오고요. 실적 발표를 마쳤는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평가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이제 두 자릿수 이익 성장률로 또 회귀를 하면서 빅테크 내에서도 좀 차별화된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3,727억 정도가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1% 정도 이제 성장을 했는데요. 일단 외형 성장도 거의 20% 가까이 나오면서 수익성도 영업이익률이 전 분기 대비 1% 이상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성장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그런 실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성장성은 이제 검색 광고랑 커머스 쪽이 좋았고요.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약간 골칫거리기도 했었던 웹툰의 적자. 웹툰이 매출 성장은 좋은데 적자가 좀 컸거든요. 그 부분들이 작년 동기 대비 350억 이상 적자가 확 줄어들면서 전체 영업이익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는 3,300억 수준이었는데요. 3,700억대 이익이 나왔습니다. 실적으로도 기대가 됐고, 네이버를 그러나 주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성장주, 기대감, 실적, 깜짝 놀랄 실적 이것보다는 결국은 최근에 AI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8월 24일 날 공개하는 하이클. 제가 줄였습니다. 하이클로버 X 너무 길어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일단은 이제 공개가 몇 주 안 남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대대적으로 또 행사를 통해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이 AI가 이제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로서는 사실 이제 이 하이퍼클로버 X를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솔루션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뿐만 아니라 네이버 자체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AI 기반 검색 솔루션은 당연히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커머스 쪽이라든가 심지어 웹툰 쪽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그림체, 사용자가 좋아하는 그림체의 웹툰들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탑재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들 전방위적으로 뭐 크게 한 4-5개 정도 분야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제 AI의 어떤 적용을 좀 빠르게 확산시켜가는, 그리고 사업 부문별로도 그렇지만 B2C나 B2B 이런 카테고리별로도 AI를 활용한 솔루션들, 이거를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업의 방향성으로 지금 네이버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우리가 뒤처진 AI 쪽에 플랫폼을 검색을 만든다. 그럼 그 정도는 이게 정말 어느 정도나 성과가 있을까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플랫폼으로서 확장되면 네이버가 하고 있는 상당한 많은 영역으로 이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커머스나 이제 우리가 생각했었던 광고뿐만 아니라 커머스나 컨텐츠, 그리고 나아가서 핀테크 이런 쪽까지도 AI를 접목한 솔루션으로 경쟁사 대비 차별화를 꾀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성장성,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들의 성장성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몸집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에서도 20% 수준의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성장률을 이번에도 기록을 했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 입장에서 AI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라는 거죠. AI 없이는 이제 20% 성장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네이버도 자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 하이퍼클로버라는 AI 자체가 성능이 좀 뒷받침돼야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확장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이제 챗 GPT의 영향력이 워낙 강력하고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과연 기본적인 검색이나 인공지능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걸 궁금해하는데, 내부적으로나 혹은 뭐 B2B로는 이미 좀 많이 활성화가 시도가 되고 있죠. 하고 있다면서요. 들으신 평가는 어떤데요? 일단은 지금 하이퍼클로버 X가 이제 구글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쪽하고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한국어에 특화된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어 학습량 자체는 글로벌 피어들 대비 뭐 최소한 100배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은 이 AI 기반의 검색이나 챗봇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지화예요. 로컬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이 허용되느냐 이런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글로벌 AI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베이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그 지역의 법규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언론적인 답변을 내놔요. 그렇죠. 근데 네이버의 하이퍼글로벌 X를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네이버 있구나. 하이퍼글로벌 X는 답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기본적으로 긴급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에서의 오토바이 통행 금지된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 훨씬 더 실용적인 답변들을 내놓는다는 거죠. 고속도로나 강변북로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된다. 안 된다. 내부순환도로 안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어겼을 때 벌금 얼마다. 이렇게 바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검색하는 의도가 사실은 하이퍼글로벌 X를 통해서 조금 더 잘 구현이 될 수 있다는 점. 그게 이제 한국어에 특화된 학습량을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기준으로 학습을 했을 때 글로벌 AI 모델 대비 차별화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좀 우리가 좀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네이버가 글로벌리 60억, 70억 인구를 대상으로 AI를 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빅테크들도 사실은 전 세계 많은 시장에서 한국에 그렇게 막 많은 투자를 하고 한국 시장을 올인하지 않는다. 그렇죠. 비중이 그러니까요. 높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 AI의 영향력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카카오 얘기도 이어서 하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뒷부분에 모으도록 하겠고요. 카카오 그룹도 실적 발표를 막 마쳤는데요. 네이버에 비해서는 부진하군요. 안 좋았죠. 성장성도 네이버가 18% 매출 성장한 반면 카카오는 12%에 좀 그쳤고요. 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34% 가까이 감소하면서 실적 우려가 드리워지긴 했는데요. 이런 이제 다소 하회하는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냈음에도 어제 주가는 하나도 안 빠졌어요. 보합세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유는 이제 카카오도 늦었지만은 AI, 뭐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을 엔터프라이즈 이런 쪽을 따라가기 위해서 신사업 투자만 적자가 분기에 610억이 나왔어요 어제. 그래서 610억 원의 적자를 감내하고도 1135억의 이익이 나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가 안 나오는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투자 강화로 인한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실적 악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성장이 나온다면은 익스큐즈 하겠다라는 이제 어떤 투자자들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성장이 나오느냐? 성장이 사실은 지금 뭐 일부분은 조금 하회하긴 했지만 가장 좋았던 의미 있었던 부분 뭐냐면 톡비즈 쪽에서 광고 쪽이 괜찮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이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의 톡비즈는 이제 슬롯도 많이 확대했고요. 또 우리가 자주 쓰는 2탭, 채팅 탭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친구 탭, 1탭인 친구 탭하고 3탭인 오픈 채팅 탭도 DAU,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만, 3000만 이렇게 넘어가면서 수익화할 수 있는 2탭 수준의 DAU 5천만 가까운 수준의 탭들을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이거를 연말까지 뭐 3개, 4개, 5개, 총 5개 탭이 있거든요. 4-5개 탭을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충분히 광고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어도 10%, 20% 뭐 그 이상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1탭이라고 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 거고. 아까 2탭이 채팅 탭이죠. 2탭이 채팅이라고요? 2탭이 채팅 탭. 우리 보통 채팅하는. 그 채팅방들 쭉 있는 탭이 2탭이고 3탭이 이제 원래는 뷰 탭이라고 카카오 TV 같은 게 이제 거기 위치를 해 있었는데 오픈 채팅 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는 뭐 불특정 다수들 간의 어떤 방, 오픈 채팅 방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기능을 조금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에서 좀 대대적인 개편을 감행했던 게 이번 3탭 오픈 채팅 탭이고 6월 초부터 개편이 됐으니까 실제로 2분기 매출에도 일부는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광고 되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4% 성장한 거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죠.
콩콜에서도 얘기한 거 보니까 그런 지금은 사실 카카오톡은 사실은 아는 사람하고의 이런 관계잖아요. 소통인데. 맞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처럼 이제 주변에 모르는 사람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도 살짝 좀 이제 받긴 했어요. 네네.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근데 매출은 12%가 늘었지만 이것도 SM엔터 편입 효과가 컸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익은 안 좋았다. 그러면 수익성 개선 시점은 뭐 투자를 했다고 보면 네. 언제쯤 숫자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이며 계열사들 가운데서 좀 주목할 때는 어디입니까? 네. 일단은 이제 숫자의 변화는 하반기부터 조금씩, 그러니까 가파르게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네. 게 우선 톡비즈 내에서 광고 쪽이 마진율이 제일 좋거든요. 이 마진율이 좋은 광고가 3분기부터는 이제 움직이죠. 오픈 채팅이 7월부터 9월 풀리 반영이 되고 또 지금은 1탭 친구 탭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돈 쓸 거리들은 없잖아요. 그런 수익화 모델들을 친구 탭을 많이 활성화할 거예요. 왜냐면은 트래픽은 이미 확보가 됐거든요. 네. 일반 활성 이용자 수가 3천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를 수익화하는 모델들이 3분기부터 본격화된다. 그래서 네. 마진이 좋은 광고 매출이 3분기부터 성장률이 올라온다라는 게 첫 번째고 또 수익성 회복을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콘텐츠 쪽에서 적자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나 피코마는 돈을 벌죠. 근데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해외 웹툰에서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겠다. 이게 이제 회사의 기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서 하반기 때 이제 수익성이 좀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주목해야 될 자회사는 단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IPO가 저는 스텝 0는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그게 SM 인수였고요. 예. 스텝 1에 해당하는 뭐 엔터와 피코마의 합병이랄지 뭐 이거 제 가상 시나리오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작업이 좀 이루어지겠군요. 그렇죠. 예. 추가적인 작업. 카카오 예. 엔터테인먼트의 역사를 보시면은 예. 다 흡수 합병했어요. 카카오 페이지에 M도 없고 멜론도 떼다가 다시 붙이고 그런 상태에서 SM도 사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구조 조정, 그러니까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IPO를 위한 몸 만들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엔터라는 자회사의 상장이야말로 오히려 2021년 카카오 17만 원 갔을 때 페이랑 뱅크, 금융자회사 두 개가 상장하면서 슈팅이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거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카카오 엔터가 그 두 개 합한 것보다도 사이즈가 커요. 기업 가치 기준은 아니고 이제 지분율이 워낙 높아서 카카오가 보유한 지분 가치 기준으로는 금융자회사 상장 때보다도 임팩트가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카카오도 네이버처럼 실적이 좋고 AI에서 조만간 뭔가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 예. 카카오도 지금 엔터테인먼트 IPO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이제 발동이 되기 시작을 했고 또 숫자도 이제 네이버만큼 아니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또 AI도 4분기 중에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발표하겠다라고 콩콜에서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볼 때 네. 네이버는 상당히 투자했고 성과가 가시화되는데 카카오도 하려고 하는데 좀 힘이 달리거나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 하는데 설명회에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네네. 일단은 이제 카카오가 출발이 많이 늦었죠. AI 입장에서. 그래서 뒤늦게라도 카카오 브레인이라는 자회사, 네이버 랩스에 정확히 매칭되는 포지션인데 이 카카오 브레인에 최근 7월 달에 700억 원 추가 출자를 단행하면서 정말 공격적으로 한판 붙어보자.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죠. 선택이 아닙니다. 맞아요.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우리 출발은 많이 늦었지만 일단 파라미터 수가 650억 개 상당히 가벼운 모델이에요. 경량화 모델부터 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복수의 모델을 우리한테 맞는 솔루션에 결합을 해서 지금 이제 구동을 시험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카카오의 강점은 뭐냐면은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이제 4분기에 갖추면은 굉장히 이제 다행인 건데 어찌됐건 출발 늦었잖아요. 대신에 카카오톡이라는 무소불위의 B2C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서비스나 솔루션이 런칭이 되면 톡에 그냥 얹기만 하면 파급력은 더 강할 수 있죠. 그렇죠. 톡에 얹기만 하면은 이게 확산이 뭐 사실 네이버도 우리가 하루에 네이버로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하루 중에 네이버로 검색하는 것보다 카카오톡 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게 전방위적 확산 측면에서 B2C 플랫폼이나 솔루션의 확산만큼은 카카오가 자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AI가 가장 액티브하게 접목될 수 있는 분야가 그런 이제 소셜 쪽
창작 활동 이런 쪽도 있지만 네. 메디컬 쪽도 굉장히 AI를 접목시키기 좋은 분야거든요. 예. AI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을 사실은 카카오가 네이버 대비 차별적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분야가 카카오 헬스케어 쪽입니다. 김현영 의원님과 네이버 카카오 얘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재밌습니다. 얼마 전까지 재밌지 않았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그렇죠. 얘기하게 되면 네. 살려주세요. 뭐, 힘들었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네.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카카오톡을 사용하다 보면 이 친구들 이렇게 막 생일 이런 게 뜨거든요. 뜨죠. 무언의 압박을 받습니다. 뭘 하나 보내야 되나 이러는데 네. 인공지능이 들어와가지고 더 똑똑해지면 예를 들면 인공지능에서 우리 담당 PD님이 우리 김모 PD님이 오늘 피곤하신 것 같아,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옆에 뭐 바카스나 뭐 비타민 이런 거 같이 띄우면 그쵸. 또 보내줘야 되나? 그렇죠. 네. 예, 좀 피곤해지긴 하는데 그만큼 인공지능이 확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장 분위기 자체가 네. 예, 소외주들이 좀 올라오는 맞습니다. 분위기, 금리 인상이 좀 멈추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오는 건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금 시점에서의 그러면 뭐 선택이나 전략은 어떻게 하죠?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네이버 카카오는 일단은 주가가 비동조화됐던 적은 없습니다.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 다 오버웨이트, 지금은 비중을 늘려갈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별적으로 본다면은 차이점 뭐냐면은 네이버가 단기적으로는 더 좋아요. 일단 이제 당장 3주 뒤에 그렇죠. 하이퍼클로버 X가 예. 공개되고 있고 실적도 봐라 카카오 대비 훨씬 좋다. 압도적인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네이버가 좋은 게 맞고 다만 항상 그렇듯이 이런 비동조화가 된 적이 없었던 섹터 안에서 보면은 키 맞추기라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카카오도 중기적으로는 갈 텐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회사, 핵심 자회사인 엔터테인먼트의 IPO라는 모멘텀들이 예. 하나하나씩 트리거가 발동되면서 진짜 하나보다 곧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가치가 어떻게 되지? 그 과정에서 이제 카카오의 주가가 분명히 상승 반전이 나온다는 거죠. 아, 좋은 말씀인데요. 네. 네이버가 조금 더 사실은 밀릴 때도 실적이나 모멘텀이 강했기 때문에 카카오가 조금 심리가 뒤쳐져 있었고, 네, 맞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네이버 주주들은 카카오랑 묶지 말아주세요. 네, 카카오로 하지 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쵸. 간과할 일이 아니네요, 그죠? 네. 결국은 동조화 내지는 예. 또 카카오의 파급력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예.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충분히 했고요. 파트 1은 여기서 마치고요. 파트 2는 네, 그 밖에도 커버하시는 소프트웨어나 뭐 인터넷 엔터 이런 쪽에 조금 더 볼 네이버 카카오는 오케이 관심권에 넣고 그 네. 밖에 선택지는 또 어디가 있냐 몇 개 보려고 하는데요. 네. 게임주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일부 종목들이 조금 반등하기는 합니다만 오늘 보니까 또 컴퓨순간은 리포트 내시면서 약간 하향하신 것도 중립으로 있는데 의견 조정을 했고요. 게임주는 뭐 여전히 좀 시간이 걸립니까? 예,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고요. 네. 그러니까 게임주의 가장 어떤 힘들었던 부분 뭐냐면은 우리나라 게임주들 대부분 모바일 위주예요. 그래서 성장성이 정점을 이미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2년 전에 인건비를 많이 올려버렸습니다. 빅테크들과 인력 경합이 붙으면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네카오와 그렇지 않은 게임주들 간에는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건비를 구조적으로 올려버리니까 인건비가 이게 레이오프가 저희가 자유롭진 못하잖아요. 비용 구조가 다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은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보다 더 나빠지기는 어렵지 않느냐 실적 측면에서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금씩 꿈틀거리고는 있고 추가 급락은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서의 반등이 나오더라도 철저하게 대형주 또는 모멘텀이 너무나도 명확한 신작이 곧 코앞에 와 있는 각각 본다면은 이제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 이런 기업들로 상당히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게임주는 뭐 그렇게 지난번에 피해 거짓 레오이스인가요? 곧 나옵니다 이제. 예, 9월 중순에 이제 발매가 되죠. 기대감 꽤 있었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실제로 바람몰이는 잘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이제 나와서 콘솔 판매량을 봐야겠지만 뭐 250에서 300만 장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으세요. 근데 그 숫자들은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게임스컴에서 네오위즈가 스타로 등극을 했고 그 이후 주가가 이제 뭐 4만 원 뚫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뭐 4만 원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거 감안을 해봤을 때 상당히 좀 선반영되고 나서 실제로 항상 그렇듯이 실제로 이제 발매가 임박하거나 이러면 게임주들은 어김없이
조정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게임이라는 컨텐츠 카테고리가 성공하기도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공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그런 속성 때문에 항상 선반영 됐다가 빠지는 그런 이제 패턴을 항상 보여왔고요. 네. 그래서 뭐 네오이즈 근데 사실은 이제 네오이즈 피해 거짓의 성공이 중요한 게 콘솔로서의 어떤 첫 성공을 한국 게임 업계들이 맛을 봐야 그래야 사실 내년 1분기에 나오는 그렇죠.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같은 차세대 콘솔 작품에 대한 기대치들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월 중 나오는 피해 거짓의 글로벌 판매 성과에 대해서 시장 이목은 계속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네. 엔터 업종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엔터는 뭐 워낙 정국, 네. 네. 그다음에 뭐 뉴진스, 네, 뭐 다들 뭐 네. 엄청난 글로벌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 네. 주가는 오늘은 좀 반등이 오는데요. 네. 최근에 그런 거에 비하면 주가가 약했어요. 엔터 네. 주가요. 그래서 뭐지? 왜 그러나? 뭐 일부 수급 요인을 추정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네. 왜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한 겁니까? 일단은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들도 좀 있으셨고요. 네. 또 하나 이제 2분기 실적 측면에서 활동량은 이렇게까지 좋았는데 네. 활동량 치고는 실적이 조금 기대치들이 낮아지고 있었거든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아직 실적 발표 전이긴 하지만 150억 정도의 일회성 비용 하이브야 뭐 일회성 비용이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같은 게 있었다 치더라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SM이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례적으로. 이제는 나왔고. 가장 먼저 할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카카오 연결 종속회사로 편입이 예. 되면서 카카오보다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SM이 일회성 비용이 있을 거다라고 겁을 줬는데 실제로 뚜껑 열고 보니까 일회성 비용 50억 빼고도 357억이 나왔어요. 네. 너무 잘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역시 잘 나오는 건가 하고 이제 주가 다시 가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실적 기대치들이 살짝 낮아지고 또 하나는 상반기 오케이 너무 좋았던 거 알겠다. 근데 하반기는 이 정도 성장 궤적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나요? 힘들지 않나요? 이런 이제 성장 둔화 우려. 네, 둔화라는 표현 좀 그렇죠. 왜냐면 상반기 때 50% 성장했던 그렇죠. 게 네. 하반기 때 35% 성장하는 건데 네. 그 둔화는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나왔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것도 좋은 팁을 주셨네. 그러니까 이 SM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카카오의 연결로 잡히기 때문에 네. 그 뒤로 발표하면 안 되고 먼저 발표하고 묶어서 카카오가 발표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예년 같으면 SM이 다른 엔터사들 발표하고 뒤늦게 뒤에 했죠. 했는데 네, 항상 하이브가 먼저 했죠. 아, 피하는 네. 거군요. 이제는 SM, 하이브, YG, JYP 순으로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엔터사 좀 정리해주고 토픽 좀 알려주세요. 하이브는 역시 관심이 크고 SM은 좋은 실적 나와서 주가가 사실 안 빠지더라고요. 먼저 예, 올라왔고. 맞습니다. JYP는 사실 굉장히 단단한 회사인데 예. 뭐 물밑에서 얘기가 실적에 대한 부담 얘기도 나왔었고 주가가 빠지니까 나온 얘기인지 그쵸, 모르겠지만 그쵸. 네. YG는 또 이제 블랭피크 뭐 재계약 얘기도 아, 있고 YG가 제일 어려워요. 조금 사실. 혼돈스럽습니다. 엔터주 전략 그다음에 토픽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지금 하반기도 엔터주는 분위기는 좋다. 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비중 확대 구간에 있고 탑픽으로 본다면은 지금은 SM 하이브 순입니다. 제가 이제 SM 실적 발표 전까지는 하이브 SM 순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SM 하이브 순으로 좋게 보고 있고 SM 같은 경우가 지금 3분기, 4분기에 대형 아티스트 컴백 그리고 보이그룹 데뷔가 각각 있습니다. 네. 보통 4분기는 공연은 성수기지만 음반은 쉬어가거든요. 근데 SM 1분기 때 좀 쉬었잖아요.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이슈 때문에. 예. 그게 4분기로 쏠리면서 NCT 127이나 에스파 레드벨벳의 피지컬 네. 앨범 그리고 NCT 도쿄라는 신규 팀 보이그룹의 데뷔까지 4분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이 피어그룹 경쟁사들 대비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다. 이게 이제 SM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고요. 또 하나 SM이 하이브나 JYP에 비해서 아티스트들의 미국 시장 영향력이 좀 약하지 않나요? 예. 이게 약점으로 계속 지목이 됐었는데요. 뭔가 좀 한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것도 이제 카카오 미국 법인하고 카카오 엔터 미국 법인하고 SM 미국 법인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미국 시장에서의 가능성이 보이는 플레이어들, 즉 NCT, 에스파, 아이브 이런 팀들의 미국 진출을 체계적이고 좀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봐서 그런 류의 갭들도 이제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M 제일 좋게 보고 있고 하이브는 기존과 의견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위버스라는 플랫폼으로 인한 차별화 그리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뉴진스 너무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뉴진스나 르세라핌의 수익화. 르세라핌은 지금 일본에서 아레나 투어를 시작했어요. 예,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세 장 정도 앨범을 내고 바로 투어에 들어갔습니다. 네. 아이고, 엔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훌쩍 가버립니다. 오늘 딥사이트 네이버 카카오 얘기가 메인입니다. 엔터 얘기는 하다 보니까 뒷부분에 또 우리가 확 흥분해서 기분 좋게 얘기했는데요. 현대차증권 김현영 연구위원과 좋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